안녕하세요. 미국 김 작가의 생생 토크입니다. 제가 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타이틀이 미국 김 작가의 생생 토크잖아요. 조금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김 작가지? 이런 생각들. 제가 글을 쓴 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저는 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써본 적 없었고 책은 더군다나 뭐 내볼 생각도 안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미대를 나왔고 미술에 관심이 너무 많고 인테리어를 사업을 했었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저희 또 패션 쪽으로 샵을 하게 되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경로로 보면 글이 예술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작가라는 타이틀이 저한테도 굉장히 지금도 생소해요. 글을 쓰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외모적으로 꾸미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재밌게 막 활발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하지만 제 내면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제가 먼저 전화를 안 해요. 먼저 다가가기가 참 어려운 사람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자존감이 낮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만 글 쓰기 이전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마음 놓고 나가서 밥을 먹고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었던 거죠. 그만큼 제가 좀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었던 건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글을 쓰고 또 하나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지? 하나하나 나오더라고요. 종교에 귀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에 들어가서 나를 하나하나 회개하는 듯한.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글을 하나하나 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가 하나하나 드러났어요. 그냥 있었던 상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감자를 삶았는데 저희가 8식구였거든요. 8알을 삶는 거예요. 엄마가 2개 더 삶을 수 있잖아요. 저희 아빠가 그거를 던지는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요. 더 삶았다고. 싸움이 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아빠는 살찌는 걸 싫어해. 우리 집은 살이 찌면 안 돼. 이렇게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인식을 해서 지금도 위에서 이렇게 딱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먹으면 살이 쪄? 아니면은 배가 아파? 이런 식으로 딱 제가 이제 스탑이 된 것 같아요. 식습관이. 아주 좋은 식습관이죠. 하지만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아빠가 딱 정해진 룰에 나는 맞춰야 되는 사람이구나. 엄마가 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은 더더구나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아빠의 명령에 대해서. 아빠에 대한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남자가 절대적이었구나. 한 가지 주제가 딱 나오면 그 한 가지 주제가 막 넝쿨이 엎듯이 막 둑 나오고 거미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막 글이 막 줄줄줄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한 45편 정도를 딱 쓰고 제가 쓰러졌어요. 저한테 변화가 온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그 전에 저는 좀 폐쇄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조용히 사는 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용한 게. 그래서 아이들도 조용히 공부시키고 남편이 굳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절제라기보다도 아예 그냥 이렇게 마인셋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저희 아이 큰아이가 나의 20살 때 사진을 가져다 놓고 그 모습 그대로 옷과 그 표정과 그 포즈와 이런 거 여러 컷을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해온 거예요. 엄마, 나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어. 운다의 몇 표, 안다의 몇 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물론 뭐 펑펑 울진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 말에 사진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정이 메말랐다는 거고 하나 예를 들면 차에 CD가 한 장도 없었다는 거. 저는 음악 소리가 싫었어요. 시끄러웠어요. 음악이라는 게 뭐죠? 지금은 알아요. 그전에는 왜 이 시끄러운 소리로 나를 방해하지? 그래서 저는 영화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감정이 메말랐었어요. 뭐 누가 꽃다발을 사오고 엄청 멋있는 선물을 사와도 그다지 기쁘지 않았고, 만약에 누가 엄청나게 슬픈 일이 있어도 그다지 슬프지 않은 거 정도로 슬픔이 기쁨이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글을 쓴 이후로는 저를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남이 보이겠어요? 그쵸? 한 번도 사랑을 진심으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없었는데, 내가 누구를, 심지어 내 아이를. 근데 글을 쓰면서 왜 내가 그랬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저를 이제 가만히 봤어요. 제가 잘하는 게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제가 못했던 일이 지금은 다 잘하는 일이더라고요.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저 사람도 저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면도 있었네. 정말 잘하네. 어머, 정말 박수 쳐주고 싶네. 정말 이쁘네.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남이 보이는 거죠. 희노애락이 다 있고, 기쁨에 기뻐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사람뿐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 나무들이 태풍에 한 번씩 쓰러져요. 굉음을 내면서 쓰러진 저 아픔. 그리고 아스팔트 위를 뛰어가는 다람쥐의 그 떨리는 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섬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글로 표현이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 글로 썼을 때 제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나고, 글을 쓰면서 답을 얻은 거죠.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글을 쓰면서 사랑을 배운 거예요. 진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흔치는 않겠지만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소스로 인해서 내 모든 마인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거잖아요. 글은 누구나 남녀노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제를 하나 툭 던져서 한번 써보는 거 어때요? 첫 번째 글이 뭐였냐면, 저희 집 강아지, 치매에 걸린 강아지였는데요. 치매로 죽게 되고 그 스토리를 제가 쭉 쓰게 됐어요. 어떻게 왔고 어떻게 아팠고 쭉 쓰다 보니까 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통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 가볍게 시작을 해서 나를 한번 알아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글을 조금 이제 제대로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한테 혹시 물어보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글 얘기도 한 번씩 하는 걸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